2020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라임 부사장과 도주를 했던 김 전 회장이 검거된 서울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여기 올라가다가 그랬어. 여기 올라가다 잡힌 거예요? 뭐 택시 기다리다가 그랬는지 뭐 걷다 뭐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아 여기 전봇대 저기 상일자 여기 어디서 그랬니? 여기서 나와가지고. 경찰은 당시 그의 도주 행각이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죠. 통신수사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이런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사할 것을 예상하고 휴대폰 우리 치 빼고 뭐 하는 방법 뭐 이런 게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줄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방법을 다 깨틀고 있었어요. 검거 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봉현 전 회장. 검찰은 그가 다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90억여 원의 별건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서울 남부지법은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당시 영장 판사의 짧은 기각 사유만을 보내왔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이 됐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혐의 사실은 보석 결정 훨씬 이전에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죄가 한 죄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 죄가 아니 여러 개의 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 사유가 있다. 이건 또 전혀 별개거든요. 이거는 기존 재판하고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그 범죄 자체가 다르니까 이 새로운 구속 사유는 또 새로운 구속 사유대로 이게 진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지 다시 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허점을 지적합니다. 이유를 보시면요. 여기도 오류가 있어요. 중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인멸이 없다? 이건 사실 문맥상 논리적으로 안 맞죠. 더군다나 이분은 도주하다 잡히신 분이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야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실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건 역시도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에도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개인 소유의 대포폰 2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또다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